이 돈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당연히 내 거야. 그 옷은 우리 어머니 것이었어. 내가 어떻게 욕심을 내? 돌아가신 분의 뜻도 모른 채 돈만 탐내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허름한 장롱 속 오래된 옷더미를 정리하던 순간 뜻밖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버리려던 낡은 한복 주머니에서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봉투가 튀어나왔던 것이지요. 봉투 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액의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고 가족들은 충격과 함께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누구의 몫인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기쁨은 곧 갈등으로 바뀌고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큰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오늘은 이 믿기 힘든 사건 속에서 드러난 가족의 욕심과 진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교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줄인 생사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작은 기와집 안 오래된 장롱 앞에 앉아있던 손녀 미영은 할머니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방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햇볕에 바랜 옷감에서 풍기는 묘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입으시던 누런 젖골이 해진 고무신, 그리고 몇 번은 기워 입으셨던 남색 치마. 하나하나 손에 잡히는 물건마다 미영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참 검소하게 사셨지.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을 커다란 마대에 담던 중 유난히 두툼한 한복 상의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바느질 자국이 군데군데 삐져나온 낡은 옷이었는데 주머니가 이상하게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손을 집어넣자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미영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꺼내든 것은 누렇게 빛이 바랜 봉투였습니다. 봉투의 입구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모서리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보이는 희미한 글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말 것. 그 짧은 글귀가 미영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심스레 끈을 풀고 봉투를 열자 안에서 눈이 부실 만큼 많은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원권, 5만원권이 가지런히 묶인 채로 봉투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미영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게 뭐지?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른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단순히 눈으로 훑어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토록 검소하게 살던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영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혹시 나 혼자만 알면? 하지만 곧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이었으니 당연히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고모, 삼촌까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두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한순간 숨소리조차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돈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평생 아끼고 또 아끼셨는데 이게 대체 어디서 난 돈이지? 고모는 봉투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삼촌은 곧장 돈다발을 집어들더니 빠르게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2천은 넘겠어.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놀람과 의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 다른 계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돈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아마 집 고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닐까?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께선 늘 저희한테 딸이 고생 많다. 내가 큰 수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분명 나를 위해 두신 거예요. 고모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장남이야.
장남인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삼촌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확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말끝마다 서운함과 억울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함께 지내온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얼굴빛마저 달라졌습니다. 미영은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걸 바라신 게 아닐 텐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돈은 기쁨을 주기보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와 갈등을 들춰내는 불씨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돈이 누구의 몫인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두고 가족의 진짜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봉투는 마치 검은 구멍처럼 가족들의 시선을 빨아들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떼지 못했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잠깐뿐이었고 곧 목소리가 날카롭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잖아. 장남으로서 내가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 이 돈은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삼촌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장남이면 뭐해? 평생 어머니 곁에 있던 건 나야. 내가 약값 대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 이 돈은 나한테 남겨주신 게 틀림없어. 고모가 거칠게 맞섰습니다. 아버지, 고모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미영의 아버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나한테도 그랬어. 딸내미가 제일 수고한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지 않나. 형제 모두의 몫이지. 분위기는 금세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순간 남보다 더 모지게 변해 있었습니다. 삼촌은 벌떡 일어나 돈다발을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고 종이의 마찰음이 방 안에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는 그 손길을 노려보며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손대지 마.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이야. 내가 함부로 만질 자격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형인데 내가 먼저 세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서로의 손이봉투 위에서 부딪히며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눈빛은 톡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할머니가 정작 떠난 뒤엔 이토록 큰 다툼의 씨앗을 남기셨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불만들이 돈을 매개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어머니께 손 벌리며 살던 게 누군데 내가 뭐 제대로 한 게 있냐. 삼촌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뭐라고? 너야말로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잡고 어머니한테 신세만 지지 않았어. 고모의 목소리도 치솟았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꼴 보고 싶으셨겠어? 아버지가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돈은 어느새 가족의 사랑을 뒤덮고 서로의 가슴 속 깊은 상처를 긁어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친척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흘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동네 어른들까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 돈 때문에 싸운다더라 하는 말이 장터와 이웃집 사이를 오가며 가족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큰 불길로 번졌습니다. 삼촌은 변호사까지 찾아가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고모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며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엔 꼭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에서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미영아, 내 생각엔 어떻게 해야 하겠니? 아버지의 물음에 미영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뜻은 알 수 없고 가족은 서로 등을 돌리고 단 하나 분명한 건 그 누구도 만족할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인 날, 테이블 위에는 봉투 대신 인쇄된 통장 사본과 변호사의 조언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삼촌은 법대로 나누자고 주장했고, 고모는 눈물을 흘리며 법은 차갑지만 가족의 정은 따뜻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라.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시면 얼마나 한스럽겠니. 하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이미 늦어버린 간청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홀로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등잔불을 켰고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옷더미 사이에 남아있던 할머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액자 속에서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원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는 걸 보고 싶으셨던 거냐고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곧 분노와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호소해도 갈라진 가족의 틈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고 어느새 함께 웃던 기억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돈은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닌 차가운 욕망과 미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다툼은 어느 날 뜻밖의 한 통의 편지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고모가 장롱 깊숙한 서랍을 치우다 오래된 수첩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표지 안에는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은 혹시라도 집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 손자 손녀들 학비에 보태라. 형제들 다투지 말고 아이들 잘 키우는 데 써라.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모도 삼촌도 아버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탐내던 돈이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자식 세대의 다툼을 막기 위한 노고의 흔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뜻으로 남기신 거였어? 삼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냐? 고모는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돈다발 위로는 이제 욕망이 아닌 후회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깨달음이 오랜 다툼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던진 울림은 컸습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서로에게 퍼부었던 독한 말들이 부끄럽게 떠올랐고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양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의 사랑이자 유산이야. 우리 손에 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자. 삼촌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 역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어머니가 우리에게 바란 건 이런 싸움이 아니었겠지. 욕심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잖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싸늘했던 기운 대신 오래 묵은 후회와 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지난 다툼의 흔적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다짐도 피어났습니다. 며칠 뒤 세 남매는 봉투의 돈을 은행에 이체하고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로만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해도 배움은 포기하지 말라던 할머니의 평소 말씀을 떠올리며 그 뜻을 이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식을 듣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아 라는 말에 가족 모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현금이 아닌 그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할머니의 돈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 은혜를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발견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욕망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민낯, 그리고 뒤늦게 찾아오는 깨달음의 소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욕심은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지만 사랑은 다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진심 어린 뜻은 남은 이들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낡은 옷에서 발견된 돈은 결국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마음속의 사랑은 다툼보다 크다는 교훈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